4주차 3교시 강의를 제 3장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특허제도와 특허요건, 그래서 특허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 특허요건을 개관, 그 다음에 2장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은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또 넓게 산업성 이용 가능성, 이 부분 특허법 29조를 주로 설명한 거고요. 지금 하는 3교시의 3장, 그래서 원래 2교시 2학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욕심내서 또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많아도 3교시까지 다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너스 3교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특허의 주요 원칙과 제도.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까지 끝났고요. 제 3장 특허의 주요 원칙, 그러면 특허법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1번 특허제도의 기본 원리, 1번 권리주의랬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특허가 이렇게 발부됐듯이 그런 것들이 권리주의죠. 과거 특허제도의 발전사와 관련하여 볼 때 특허권을 주는 방식은 은혜주의, 즉 황제가 너에게 특별히 베푼다, 이걸 은혜주의. 그래 요즘에도 그런 말 쓰죠. 법규에 있는 것 법치주의냐, 또 아니면 단순히 집권 여당이 은혜를 베푸는 거냐, 뭐 이런, 요즘에 이제 코비드19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게 은혜주의에 제가 볼 땐 가깝다고 보죠. 그 다음에 권리주의가 있다. 중세에는 발명에 대한 특권이 국왕 등 통치권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 않은 사람, 이른바 전제권 하에서는 왕 근처에 있는 사람이 특혜를 받겠죠. 은혜주의죠. 특허권의 부여가 통치자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뜻에서 은혜주의라 하였다. 그러나 현대 특허제도 하에서는 은혜주의적 사상은 찾아볼 수 없고, 즉 특허법이라는 성문법 내지는 발명에 대한 특별법들이 다 있죠. 법에 의해서 특허권이 보여, 이른바 법치주의가 지배되는 게 권리주의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는 심사주의. 그래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29조의 특허 요건을 당업자 기준에서의 심사관, 특허청의 전문 소속된 공무원이 심사를 하죠. 그래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 허여의 방식으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특허권을 허가로 이렇게 해서 심사에서 걸쳐서 다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부여해 주죠. 따라서 아래 살펴볼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질적 특허 요건에 대하여 심사가 행해지고 특허 허여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형식적 특허 요건만 심사하고 특허를 허용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는 엄격한 심사주의. 만일에 무심사주의로 하고 이 정도면 특허 줘도 돼,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 내지는 상업적 성공에 거기에다가 검증을 맡기는. 그런데 우리는 엄연한 심사주의. 그래 우리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고 그러죠. 내가 책을 쓰고 또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등록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등록을 하면은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집중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납본 같은 걸 통해서 보호받을 여지는 더 많아요. 그런데 저작이라는 건 내가 책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당시, 제가 지금 찍은 발명 특허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 날, 그날이 일종의 발표일이 되겠죠. 반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심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엄격한 특허 요건에 따른 심사주의.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죠. 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검증을 통해 표절 여부를 가리겠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엔 선출원주의. 아까 전화기 발명 벨 얘기했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 출원이 경합, 2개 이상이 다투는 걸 경합이라고 그러죠. 경합하는 경우 특허권을 허여하는 방법에는 먼저 발명한 자, 먼저 선출원주의죠. 내는 자가
주는 걸 선발명주의와 먼저 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발명을 먼저 하면 먼저, 아까 선발명주의를 적용하면 전화기 발명자는 벨이 아니라 그때 다른 사람 이름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는 특허 심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먼저 특허청에, 그래서 밤에라도 늦었더라도 다음날 누가 또 낼지 모르니까 먼저 출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출원주의를 특허법에 입법하고 있다.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선 선발명주의가 이상적이지만, 왜? 먼저 노력해서 발명한 사람, 아까 전화기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이미 그 기술을 알려주고 또 조금씩 실험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벨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게 선발명주의고, 권리의 안정성 측면, 그런데 언제 발명했는지 실험실 노트, 또 발명의 증명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그래 미국도 선발명주의에서 2005, 6년경일 거예요.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선출원주의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는 뭐 처음부터 그랬고, 선출원주의가 바람, 법적 안정성이나 발명, 어떤 권리 다툼의 명확성 면에서 선출원주의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히 대륙 국가들이죠. 대륙법 국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록주의. 심사가 끝나면 한 달 내에 특허료를 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허청이 기아에게 내준 특허를 허가는 해주는데 그 전체적인 사무, 행정관리를 해야 되니까 특허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보통 뭐 한 건당 한 10몇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 4개 했는데 그게 한 50몇만 원 납부했고 등록을 했죠. 의장 등록.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서 몇백만 원까지 해요. 그래서 기술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엄청난 사업성이 결부돼 있다면 여기에 심사료 내지는 이런 게 좀 등록비가 비싸죠. 등록주의. 특허 출원이 특허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 이제 심사를 거쳐서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이다 해서 특허를 등록해주겠다. 언제까지 등록하라. 한 달 내에 하게끔 통지가 오거든요.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뒤에 등록료를 또 납부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록된 특허는 특허 원부.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권 원부, 상표 등록 원부.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옛날 여러분들이 등기하면 등기부가 있듯이 그 원부를 공적 장부라의 권리 변동 사항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 특허 원부의 시시권, 전용 통상 시시권, 뒤에서 이제 시시권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권리 변동 사항, 또 특허권을 일종의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걸 이제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특허 원부의 그런 시시권 내지는 담보권이 기재가 돼요. 우리나라 특허법은 권리관계를 명확하기 위해 등록주의, 그래서 이제 등록 원부를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등록료를 별도로 100여만 원 이상 또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개주의죠. 여기서 공개주의의 의미는 바로 나중에 특허 원부에 되는 건 누구나 다 특허청 사이트 들어가면 다 열람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출원을 하고 1년 상계. 왜냐면 좀 복잡한 발명이라 2년이 다가오도록 아직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도 명세서와 거기 제출돼 있던 서류는 공개하는 걸 공개주의라고.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돼 있죠.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이제 심사,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심사는 끝나는데 좀 복잡한 건 2년까지 갈 수도 있죠. 그 출원 내용을 일반 공중에 공표하는 제도. 그래서 명세서와 그래서 이제 유사한 기술을 발명하는 자는 선행기술 조사를 하죠. 서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나.
또 나중에 그 특허권이 등록되고 나면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변리사들이 변리사 업무로서 서비스하고 수수료 같은 거 받겠죠. 그래서 이제 공개주의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 출원된 기술은 다 만천하에 알려진다. 그래서 청기와 장수의 비극을 막는 게 특허제도라고 제가 첫날 개강하는 날 설명했죠. 그래서 이 공개주의의 취지는 중복 투자, 그렇죠? 이미 다 발명이 끝나서 출원까지 왔는데 그걸 또 똑같은 발명을 하면은 중복 투자 및 중복 연구를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기술 발전, 그걸 응용해서 거기서 조금 더 약간 발전시키면 고안으로서 실용 신안을 또 내가 얻을 수 있죠. 또 그 기술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고도의 창작이다. 그러면 또 다른 특허가 될 수 있어서 그래 산업 기술의 발전, 그래 특허법의 종국적 법의 목적이 산업 기술의 발전과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기 공개를 신청, 조기 공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출원의 명칭은 있는데 명세서를 안 보고 또 청구안 같은 걸 안 보면 중복 투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조기 공개 신청을 내서 빨리 1년 6개월 전이라도 어느 정도 심사가 진보성 판단 단계에 들어갔다면 공개, 그래서 이제 대개 제3자가 하겠죠. 조기 공개 신청을 하여 공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뒤에 가면 또 다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특허법의 본질이 공개를 대가로 권리, 특히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 물권적 권리, 그 사람에게만 독점으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실시권, 실시 허가 없이 하면은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하겠죠. 또 처벌받겠죠. 형사처벌. 그래서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 그게 바로 공개주의의 원칙이고, 또 심사가 늦어지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미 출원된 그 기술에 대한 명세서와 이걸 다 공개해서 여러분이 등기부 공개하듯이 누구나 특허청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발명을 착수하려고 할 때 그걸 키워드로 쳐서 열람해 볼 수가 있어요. 명세서를 이미 다른 자가 출원했는지 여부를. 그 다음에 특허와 또 여러분들이 노하우, 상법에 가면은 노하우, 또 뭐가 있어? 특별법으로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 부정경쟁방지법의 주 대상이 그 기업의 노하우.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속해 있던 연구소에 퇴직할 때 대개 각서 같은 걸 하나 봐도 뭐냐면 본 대학에서, 본 연구소에서 취득한, 이미 알고 연구한 기술은 다른 곳에 옮겨가면서 이전하면서 그걸 공개. 얼마 전에 카이스트 교수가 거기에 이제 아마 인공지능 관련인가 뭐 그런 기술이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걸 출국 금지하고 취업, 부정경쟁 방지 위반되고 경업 금지 의무. 그래, 우리 기술이 지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왜냐면 중국과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 누가 패권을 잡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역도 충돌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영업비밀, 노하우죠. 그래, 특허와 노하우는 조금 차이가 있다. 개념이 좀 다르겠죠. 첫 번째, 공개 여부. 노하우는 미공개죠. 자기 회사가 갖고 있고. 그래서 청기와 장수 기술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 그걸 공개를 전제로 특허권을 얻어야 내 기술, 노하우도 보호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영업 비즈니스 발명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돼. 특허는 강제 공개를 통해 아까 출원 후 1년 6개월 또 조기 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결정 여부를 확정하겠죠. 강제 공개를 통해 권리, 독점 배타권을 줘서 이른바 청기와 장수의 비극을 없애자는 게 이 기술 산업 발전이죠. 그 다음에 동고래미본의 보호의 여부, 노하우는 보호되지 않으면 역설계,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추적이죠. 역설계.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뜯어서 그걸 유사하게 만들어서 살짝 뭐 기리까이, 뭐 일본식 용어인데 살짝 케이스만 갈아치워서 팔아먹는 이런 악덕 기업도 생길 수 있고, 그게 노하우 단계에선 그 정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모방해서 나랑 경쟁업체가 되는 거죠. 노하우 획득은 적법 어느 정도 설계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을 좀 거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삼성과 LG가 엄청난 막 가전제품들 싸움을 할 때 이런 걸 서로 노하우 단계에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특허의 보호수단은 침해금지 청구, 또 침해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특허권 침해죄, 형사처벌도 받죠. 그래서 특허권을 일단 출원해 놓으면 출원하는 순간부터 공개가 되면서 내 기술은 또 다른 사람도 알 수도 있고 그걸 그래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내 기술은 특허권으로 얻어야 완전하게 보호받아요. 그래 요즘엔 특허 전략 제가 이제 아마 두 번째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기업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다음에 특허 괴물 이런 말도 해요. 뭐냐면 특허 사냥꾼이죠. 이미 특허 있는데 자기 특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이런 데를 걸어서 특허 괴물로서 행동함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 피해라기보다도 자기 권리 침해된 걸 방어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게 이른바 특허 괴물 사건이죠. 예, 특허와 노하우에서 특허권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허는 국내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돼. 이른바 국제 출원의 PCT 여기서는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 제도를 설명해 보겠어요. 이번에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가로 1번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며 출원할 수가 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이란 조약, 여기서 조약은 파리 조약 1823년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함에 우선권 주장을 하는 거죠. 인정하는 당사자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 당사국. 지금 파리 협약에는 그 국제산업재산권 보호협약이거든요. 한 177, 2018년도, 2020년이니까 한 18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어요. 거의 다 유엔국만큼 가입되어 있는 거죠. 또는 다른 당사국이죠. 예, 다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의 특허 출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심사가 기니까 먼저 호주 특허청. 호주가 가장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심사가. 그 다음에 미국이 더 빨라요. 미국은 10개월 내에 대부분 가부가 결정돼요. 그래 다른 당사국의 특허 출원, 이하 선출원이라면서 1년 이내, 그러니까 미국에 내고 1년 이내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엔 아직 출원하지 않았지만 왜? 국내 공개되는 걸 꺼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선권 주장을 1년, 출원 후 1년, 또 1년 내에 국내에 안 한 것까지 무한정 우선권 보장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다른 선출원 국가에서 출원한 걸 주장함에 1년 이내 동일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하여 최소한 1년 전에 내가 이 기술을 발명해서 출원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거를 주장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왜냐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후출원이라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게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법에 각각 규정돼 있어. 그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 29조는 특허 요건이고 제36조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는 거죠.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한 날로,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미국, 호주, 그래 황우석 씨도 우리나라의 체세포에 데이터 조작 이런 걸로 많은 비난받았지만 호주에 출원해서 일부는 완전한 체세포에 대한 특허는 얻지 못했어도 그 기술적인 거에 일부는 또 받은 것도 있죠. 예, 그런 게 바로 이른바 파리 협약, 파리 조약에 의한 선출원 우선권주의예요. 출원인이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속지주의, 이른바 특허청이 속해 있는 국가를 속지주의, 여러분이 속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그래 우리나라에서 행한 범죄는 한국 법정에서 형사처벌한다. 이러면 속지주의죠. 그런데 거기 외교관 이런 사람들은 예위죠. 취입법권이 있어서. 그래 지난번에 효순양 사건 미국 군인이 탱크 훈련하다가 중학생들 몇 명이 둘인가 셋이 죽었죠. 그럴 때 미국에 우리나라 또 소파 한국 한미
방위 협정 있죠. 거기에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라 그때 이제 미국 법에 따라 처벌 안 받았죠. 배심주의 적용해서 지들끼리 재판했죠. 그걸 이른바 속지주의의 예위. 그건 이제 속인주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 원칙에 의하여 각국마다 별개 출원하는데 그럼 번거롭죠. 이 경우 시간, 거리, 또 비용 국제 출원하려면 그 비용이 또 있거든요. 법제상 차이로 인하여 각국 출원별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에 특허법은 진정한 선출원자주의를 보장하고 이미 외국에다가 출원한 건 명백하잖아. 그렇죠? 여기 이제 출원 접수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선권 제도는 보호를 위한 조약 우선권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는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 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에 파리 조약의 비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약에 따라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한 국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미 미국 또 EU 유럽 특허청에 그 외국인이 해놓고 근데 한국에 다른 기업들이 그걸 막 침해하고 쓰고 있죠. 그럴 때는 우선권 주장을 하며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니네 국가가 인정해주는 만큼 EU 특허청이나 호주 특허청, 미국 특허청만큼 우리도 상응하는 그런 보호를 해주겠다. 이른바 상호주의. 가로 2번에 보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을 설명하죠. 그래서 거기 파리 협약 4조 C항이죠. 그 C항 1호 위에 언급된 우선권 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12개월. 그래서 이제 산업기술권 중에 조금 앞선 발명의 정도가 좀 높은 고안까지 1년이죠. 12개월. 의장, 디자인 및 지금 이제 의장은 우린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해서는 6개월. 그러니까 최소한 출원하고 1년 이내.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 이내에 또 우리나라에도 출원하는 거죠. 유럽에다 출원하고 또 호주에 출원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특허법에 1년, 우리도 우선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리 협약 4조 2항 1호에 어느 동맹국에 있어서 의장, 디자인이죠. 의장이 실용신안, 또 약간 기술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병 같은 디자인도 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출원된 경우에 그 우선 기간은 의장에 대해 정해진 것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의장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런 또 하나 보호 규정을 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을 설명해 보겠어요. 보충 설명이죠.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3년 거의 200년 2083년 200년 안 됐네. 170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산업재산권 협약이죠. 그래서 파리가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의 중심지니까 파리 협약이 여러 군데 나와. 그런데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파리 컨벤션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외국인 평등, 아까처럼 상호주의는 있더라도 같이 취급해라. 또 우선권제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 독립의 원칙, 각 국가별로 따로따로 출원해서 별도의 심사를 받는 게 원칙. 그래서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 독립의 원칙, 이 세 개가 이 협약의 기본적 원칙이자 정신이다. 3대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 상표의 유산, 서비스표 우리도 같이 보호하고 있죠. 상호, 원산지 보호,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발명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재산 사건 외에 여긴 상호에 대한 보호도 있고 또 원산지 표시 보호.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식당 가면 원산지 표시 다 했잖아. 콩, 쌀, 국내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쇠고기, 수입산, 호주 거 이런 거 쓰겠다는 거죠. 또 부정경쟁 방지, 넓게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또 발명자 보호 이런 규정까지도 파리 협약은 담고 있다. 그래 우리나라는
1980년 그러니까 이 협약이 성립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뒤처졌기 때문에 한 100년, 90년이 지나서 가입하는 거죠.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해서 발효하고 있고 또 2018년 통계 기준으로 5월 현재 그때 요 글 쓸 때 되겠죠. 예. 그때까지 177개국 그 사이에 한 뭐 몇 개국이 또 늘었겠죠. 2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한 180여 개국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조약의 우선권 주장 관련 국내법. 그래서 아까 파리 협약의 4조, C항, 2항에 각각 그런 우선권 규정이 있다면 그걸 우리 국내 입법한 거죠. 특허법 54조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그래서 54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 그러니까 외국에 출원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특허 출원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권 주장 기간은 다른 곳에 선출원하고 1년 내에는 국내 특허청에 출원해야 그 앞선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지. 1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우선권 주장, 실용신안법 11조, 또 디자인보호법 51조, 상표법 20조 각각. 종전에는 디자인과 상표는 적용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그거는 개정됐죠. 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을 개정하며. 그래서 종전에 파리 협약은 실용신안 또 그 다음에 특허만 처음에 시작했다가 또 디자인과 상표, 서비스표 또 영업비밀 이런 것까지 다 보호해서 우리도 실용신안법 11조의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고 거의 유사하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거기도 2항이죠.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죠. 파리 협약이 이건 6월로 돼 있잖아. 그렇죠? 디자인 등록 출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유럽 이런 데다가 디자인 출원을 해놓고 등록하기 위한 출원을 해놓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상표도 마찬가지죠. 6월에요. 파리 협약에 따라. 상표법 20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 외국에 상표 등록을 한 거죠. 출원을 했을 때 6월 이내. 그래서 특허나 실용신안은 12개월, 1년 이내고 디자인과 상표는 우선권 주장 기간이 6월이다. 그래서 절반으로 짧아졌죠. 그래 우리나라 특허의 주요 원칙을 전반적으로 기본 원리죠. 설명했고 또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파리 협약상의 우선권 제도까지 오늘 4주차에 1, 2, 3교시, 3교시는 뭐 좀 짧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희의 발명 특허 강의를 통해서 조금 시간은 초과되더라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통해 제 한 학기 강좌가 끝나면 뭐 여러분들이 전공이 꼭 발명특허학과가 아니래도 일반 학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건축학과나 공대생들이 좀 제 강의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또 제가 유튜브다 올리다 보니까 밑에 출석 체크란이 있죠. 거기에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주차 3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